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날벼락도 유분수지. 눈 떠보니 내 마누라가 천하의 박색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여장부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꽃도령이지만 그 속은 텅텅 빈 철부지 신랑과 얼굴은 험상궂어도 재주 하나는 기막힌 아내의 살벌하고도 유쾌한 신혼전쟁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기막힌 부부의 운명은 어찌 흘러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번님들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한양 땅 남산골 자락에 이몽룡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 겉모습만 보면 그야말로 훤칠한 장부요. 지나가던 처녀들이 심리 밖에서도 뒤를 돌아볼 만큼 꽃도령이었습니다. 피부는 백옥 같고 콧날은 베일 듯 날카롭고 목소리는 또 어찌나 감미로운지 꾀꼬리가 형님하고 갈 정도였지요. 헌데 문제는 딱 하나. 이 허우대 멀쩡한 사내의 머릿속에 든 것이라고는 술과 풍류, 그리고 허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3대 독자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글 공부는 뒷전이요. 날만 새면 저작거리로 나가 기생들 치마폭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최씨 부인이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는데도 몽룡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머니, 내 가끈이 낡아서 폼이 안 납니다. 돈 좀 주시오. 아이고, 이 녀석아. 쌀독에 쌀이 없어서 쥐가 굶어 죽어나가는데 무슨 가끈 타령이냐. 애인 양반이 굶어 죽어도 폼은 나야지. 내 족보 팔아서라도 가끈은 사야겠소. 그렇게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뛰쳐나간 몽룡. 그날도 투전판 도박장을 기웃거리다 큰 사단이 났습니다.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잔뜩 져서 멱살이 잡힌 꼴이 된 것입니다. 이복의 이 도령,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이 10량이 넘네. 돈 없으면 자네 집문서라도 내놓든가. 험상궂은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오줌을 지리기 직전 웬 낯선 노인 하나가 쓱 나타나 몽룡을 구해줍니다. 허허, 젊은 양반이 공경에 처했구먼. 내 자네 빚을 다 갚아줄 테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몽룡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부탁이 아니라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여기 이 종이에 지장 하나만 찍게. 내 딸년이 홍기가 찼는데 마땅한 신랑감이 없어서 말이야. 자네 같은 훤칠한 사위를 얻는 게 내 소원일세. 몽룡은 앞뒤 잴 것도 없이 딸 얼굴도 안 보고 덜컥 지장을 찍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니 못해도 평타는 치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이 차려준 술상에 거나하게 취해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기호 닭 울음소리에 몽룡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낯선 천장이 보입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몽룡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도깨비다! 몽룡의 비명소리에 문 밖의 참새가 놀라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머리맡에 앉아 몽룡을 빤히 쳐다보는 여인. 눈은 바늘 구멍처럼 작고 찢어졌는데 눈꼬리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고 코는 주먹만 한데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들창코요. 광대뼈는 어찌나 튀어나왔는지 그 위에 찻잔을 올려놔도 될 지경이었습니다. 피부는 귤껍질처럼 우둘투둘한데 입을 여니 대문짝만한 뻐드렁니가 서방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몽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네, 내 인연, 너는 누구냐? 어느 지옥에서 온 야차냐? 여인이 수줍게 사실은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도 참, 어제 서방님과 혼례를 치른 박씨입니다. 아버님이 빚 갚아주시는 조건으로 대릴 사위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몽룡은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길로 몽룡은 신방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안 해. 나 이 결혼 안 해. 차라리 빚쟁이한테 맞아 죽고 말지. 저 얼굴 보고는 못 산다. 그렇게 몽룡은 본가로 도망쳐버렸고 덩그러니 남겨진 박씨 부인. 보통 여인 같으면 목을 매거나 눈물바다를 잃었겠지만 우리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사내 자식이 책임감 없이 도망을 쳐?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박씨 부인은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시댁인 남산골로 쳐들어갔습니다. 남산골 몽룡의 집.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 꼴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미쳤지. 어디서 저런 곰보 같은 것을 며느리라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썩 나가라. 하지만 박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못생긴 건 사실이나 이미 혼례를 치른 몸입니다.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보니 이 집 쌀독이 비었더군요. 박씨 부인은 가져온 보찜을 풀었습니다. 거기서 쌀 한 가마니와 고기 2근, 그리고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며느리 얼굴이 문제겠습니까? 들어왔으니 밥이나 해봐라. 그렇게 박씨 부인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진가는 부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칼을 잡으니 탁탁탁탁 도마 소리가 난타 공연 절이 가라였습니다. 된장을 풀어 찌개를 끓이니 그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심리밖까지 퍼지고 묵은 김치를 썰어 볶으니 잃었던 입맛이 도망쳤다가도 다시 돌아올 지경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시위하던 몽룡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다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지만 몽룡은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곰보가 해주는 밥을 먹나 봐라. 굶어 죽으면 죽었지. 하지만 저녁상 냄새의 유혹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슬금슬금 마루로 나온 몽룡. 밥상 위를 보니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에 소고기 묵국, 갈비찜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몽룡이 숟가락을 들려는 찰나 탁! 박씨 부인이 밥상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뭐야? 내 집에서 내가 밥 먹겠다는데. 서방님은 오늘 밥값을 못 하셨습니다. 글 한 줄 안 읽고 땀 한 방울 안 흘리셨으니 밥도 없습니다. 박씨 부인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쩝쩝거리며 맛있게 먹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몽룡은 분해서 눈물이 찔끔 났지만 어쩌겠습니까? 밥줄을 쥔 사람이 왕인 것을요. 그날부터 몽룡 길들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몽룡에게 선언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고기 반찬, 붓글씨 10장을 쓰면 술 한 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맨밥에 간장뿐입니다. 몽룡은 처음엔 반항했지만 박씨 부인의 음식 솜씨와 배심에 눌려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야 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은 집안 경제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배워온 비법으로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남산골 맑은 물을 써서 아주 통통하고 아삭하게 길러냈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 소리쳤습니다. 자, 잡숴봐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드는 아삭한 콩나물이요. 한번 무쳐 먹으면 시어머니 잔소리도 노래로 들립니다. 그녀의 걸걸한 입담과 기막힌 맛 덕분에 콩나물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남은 돈으로 비단을 떼다가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지어파니 한양 부녀자들 사이에 박신의 옷을 안 입으면 유행에 뒤처진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수리되었고 텅 비었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도 이제는 며느리 편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복덩이 며느리. 내 아들이 복은 없어도 처복 하나는 타고났구나. 이제 며느리가 방귀를 뀌어도 향기롭다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딴 생각이 나는 게 인간이라 했던가요? 우리 철부지 이몽룡, 집안이 좀 펴고 때깔이 나니 다시 옛날 버릇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그, 밥 잘 주고 옷 잘 입히면 뭐하나. 마누라 얼굴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몽룡은 박씨 부인 몰래 다시 기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몽룡은 옛날에 알던 기생 월매와 마주쳤습니다. 이 월매란 여자 얼굴은 반반하지만 속은 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앉은 희대의 꽃뱀이었습니다. 월매는 때깔 좋아진 몽룡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저 멍청이 이몽룡 아니야? 옷 입은 걸 보니 요즘 한몸 잡았나? 보네. 옳지, 호구 하나 걸려들었구나. 월매는 여우처럼 꼬리를 살랑이며 몽룡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나 도령님, 이게 얼마만이옵니까? 그동안 어찌나 보고 싶었는지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몽룡은 월매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박씨 부인의 밥값 하시오. 라는 걸걸한 목소리와 비교하니 천국이 따로 없었지요. 오, 월매야.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월매는 몽룡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댁에 그 무서운 곰보 마누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오늘 밤 도령님을 위해 특별한 술상을 봐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몽룡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죽어도 좋다. 하지만 몽룡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술잔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독배가 될 줄은. 박씨 부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집문서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몽룡은 꽃뱀 월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하의 여장부. 박씨 부인은 어떤 사자후를 토해낼까요? 자, 기생 월매의 꼬임에 넘어가 집문서까지 훔쳐들고 나간 이몽룡. 밤새 비싼 술에 가야금 소리에 취해 내가 내 사랑이로다 하며 흥청망청 놀아제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몽룡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상황이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왜 내가 포승줄에 묶여 있는 거야? 몽룡이 소리쳤지만 눈앞에는 험상궂은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남의 귀한 술을 처먹고 돈을 안 갚으려 난동을 부려. 거기다 부녀자. 희롱까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요. 월매야, 월매야, 내가 말 좀 해다오. 몽룡이 애타게 월매를 찾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도령님 없인 못 살아 하던 월매는 싸늘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전 이런 파렴치한은 처음 보는데요. 술값 100냥이나 내놓고 가세요. 알고 보니
월매는 몽룡에게 독한 술을 먹여 재운 뒤 손도장을 찍게 하여 몽룡이 가져온 집문서를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천하의 멍청이 이몽룡.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 가죽까지 벗겨진 꼴이 되었습니다. 몽룡은 관아로 끌려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원님은 몽룡의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놈 생긴 건 멀쩡한 놈이 하는 짓은 개차반이구나. 당장 곤장을 매우 쳐라. 철서? 철서? 으악! 사람 살려. 어머니, 박씨 부인. 몽룡의 엉덩이에 불이 나고 비명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남산골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 죽네. 집문서도 날리고 아들도 죽게 생겼어. 다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부정이 타서 그래.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하인들도 짐을 싸서 도망가려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난리통에 딱 한 사람, 박씨 부인만은 태어냈습니다. 그녀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몽룡이 밖으로 나돌 때부터 몰래 적어두었던 비밀 장부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비서 쪽을 졌습니다. 그 비장한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집문서도 서방님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콩나물 판 돈으로 고용한 덩치 큰 일꾼 2명을 대동하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몽룡이 곤장 10대를 맞고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대다. 집행관이 곤장을 높이 쳐드는데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거기에는 박씨 부인이 험상궂은 얼굴에 서슬퍼런 눈빛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신성한 재판정에 난입하다니 내가 죽고 싶은 게냐? 박씨 부인은 뚜벅뚜벅 걸어와 몽룡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죄인 이몽룡의 처입니다. 제 남편이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으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누명이라? 증거가 있느냐? 박씨 부인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원님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저 기생 월매가 지난 3년간 한양 바닥 사내들을 홀려 갈취한 재물 목록과 장무라비에게 넘긴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 원님이 장부를 펼쳐보니 기가 막힙니다. 김대감 셋째 아들, 최 부잔의 사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훔친 물건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어 발뺌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거기다 박씨 부인이 데려온 일꾼들이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봤습니다요. 월매가 술에 약을 타는 것을. 월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연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미 박씨 부인의 기세와 명백한 증거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기생년을 하옥하고 이몽룡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집문서도 돌려주어라. 와! 구경하던 백성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몽룡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몽룡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몽룡의 눈에 비친 박씨 부인의 모습은 더 이상 박색이 아니었습니다. 후광이 비치는 관세음보살이요. 자신을 구원한 여전사였습니다. 부인. 일어나십시오. 집에 가서 밥 드셔야지요. 박씨 부인은 다리가 풀린 몽룡을 번쩍 업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등에 업혀가는 꼴이라니 평소 같으면 자존심 상해 죽었겠지만 지금 몽룡은 아내의 등짝이 세상에서 제일 넓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가 눈이 삐어서 돌멩이를 쫓고 진주를 몰라봤소. 엉엉엉. 몽룡은 아내의 등 뒤에서 어린아이처럼 콧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몽룡. 그날부로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박씨 부인이 말렸습니다. 산에 들어갈 힘으로 글을 읽으십시오. 이번 과거에 급제 못하면 평생 콩나물 시루에 물이나 주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예, 알겠소, 부인. 아니, 스승님. 몽룡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잡생각이 나면 박씨 부인이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씨 부인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밤새 몽룡의 곁을 지키며 호롱불 심지를 돋워주고 해진 옷을 기워주었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발표 날. 이몽룡, 장원급제요.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몽룡이 금이환영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풍악이 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호했습니다. 몽룡은 말에서 내려 곧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린 몽룡,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부인.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씨 부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을 위해 새로 지은 고운 옥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옷이 날개라더니 꾸며놓으니 좀 봐줄 만하네. 아니지, 저 정도면 귀부인이지. 하지만 몽룡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절세미인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웬 조화일까요? 마음의 눈이 뜨이니 뻐드렁니는 복스럽게 보이고 찢어진 눈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몽룡은 박씨 부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인, 고맙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 부인의 덕이요. 내 평생 부인을 업고 다니며 부인의 종이 되어 살겠소. 몽룡이 박씨 부인을 와락 끌어안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후로 몽룡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조정의 어려운 일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는 꼭 퇴근 후에 박씨 부인과 상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몽룡을 지혜로운 몽민관이라 칭송했지만 사실 그 지혜의 구할은 안방마님 박씨 부인에게서 나온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부부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의 못난 점은 덮어주고 잘난 점은 세워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얼굴이 예쁜 것은 3년가지만 마음이 곱고 지혜로운 것은 30년, 아니 평생을 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지요? 자, 오늘 못생긴 며느리의 통쾌한 인생 역전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큰 코 다친 이몽룡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번님들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기서 오늘의 질문.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연인이 외모는 김태희정 우성인데 성격이 개차반인 것과 외모는 박씨 부인 옥동자인데 지혜롭고 헌신적인 것 중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외모가 최고다. 2번 마음이 최고다. 솔직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